화학결합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려고 합니다. 화학결합은 금속결합, 이온결합, 그리고 공유결합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금속결합이라고 하는 것은 자, 예를 들어서 여기 예제가 있네요. 나트륨, 요것을 한번 예를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나트륨이 이렇게 있으면 나트륨 전자배치를 한번 볼까요? 1S에 2개, 2S에 2개, 2P에 6개, 3S에 1개 이렇게 되거든요. 우리는 요거를 한번 생각을 해볼 겁니다. 이 오비탈이 있는데 이 오비탈이 이렇게 겹쳐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 오비탈이 이렇게 겹쳐 있다고 치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그려보기로 하죠. 뭐.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여기에 전자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전자를 이렇게 표시하죠. 뭐. 그런데 오비탈이라고 하는 것은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공간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 오비탈에 있는 이 전자가 이렇게 다니다가 오비탈하고 겹치니까 이렇게 넘어갈 수 있어요. 겹치니까 넘어가고 이렇게 얼마든지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free electron, 자유전자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이 전자가 이동하는 순간 얘는 양이온이 되죠. 지금 이놈만 이동하는 게 아니고 모든 전자가 다 이동할 테니까 요것이 양이온, 금속 양이온이 되고 금속 양이온을 이렇게 표시할까요? 그럼 금속 양이온과 자유전자 사이에 금속 양이온은 플러스, 자유전자는 마이너스. 그러니까 뭐 당연히 인력이 작용하겠죠. 금속 결합의 핵심 인력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전성 이런 얘기가 있죠. 전성의 이 전자는 퍼진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금속의 전성 얘기하면은 우리 금속판 예를 들어서 철판, 구리판 이런 거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연성 그러면 연성의 요 연자는 유연하다 그럴 연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철사라든가 금실이라든가 구리줄이라든가 구리줄은 전기줄이죠. 그런 것을 연상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금속 광택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에서 은백색 금속 광택 모든 가시광선을 합치면 백색광이 되잖아요. 은백색 금속 광택을 띠는 대부분 금속은 그렇죠. 그런데 뭐 구리같이 붉은색을 띠는 뭐 그런 얘기도 있지만 은백색 금속 광택은 자유전자가 순간적으로 가시광선을 흡수해서 재복사하는 그런 과정에 나타나는 겁니다. 자유전자가 가열을 하면은 옆으로 툭툭툭툭 치면서 전도를 띄어서 열전도성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전기는 뭐 자유전자니까 뭐 당연한 얘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설명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온결합 요 얘기를 할 겁니다. 나트륨이 요 전자를 잃으면 양이온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Cl이 전자를 받아서 Cl- 이렇게 되면은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에 인력이 작용할 겁니다. 그러면 요 사이의 거리를 R 이렇게 얘기하면은 R이 무한히 멀리 떨어져 있을 때 그때의 에너지를 0 이렇게 얘기하면은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에 인력이 작용하고요. 그 다음에 인력에 의한 에너지 곡선 이런 것이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나트륨의 핵과 Cl, 염소의 핵, 요 사이에는 반발력이 작용할 거 아닙니까? 반발력 또는 청력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 에너지를 생각을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나트륨이 가지고 있는 전자 오비탈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것들하고 염소가 가지고 있는 전자 오비탈 이 사이에는 반발력 또는 청력이 작용할 겁니다. 요것을 우리 가로축을 이온 간 거리, 세로축을 에너지 이렇게 얘기하면은 인력이 이렇게 작용할 것이고요. 반발력에 가까이 다가오면은 반발력이 이렇게 올라갈 겁니다. 그럼 이 둘을 합성해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여기가 바로 양이온과 음이온이 가장 안정하게 이온 결합을 형성할 수 있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음이온이 이쯤 있다. 여기에 이제 양이온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은 음이온이 이쯤 있다. 그러면 이 음이온이 이렇게
가까이 다가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인력이 우세한 거고요. 요 지점에서는 자, 우리 땅에 구덩이를 이렇게 팠다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러면 어떤 물체를 두면 요 물체가 제일 에너지가 낮은 요쪽으로 이동하겠죠? 그런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가까이 갔으면 여기에서는 멀어지려고 하겠죠? 그러면 청력 또는 반발력이 작용한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공유결합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합니다. 공유결합이라는 얘기는 공동 소유한다. 뭐 그런 뜻인데 전자쌍을 공동 소유한다. 뭐 그런 얘기죠. 그런데 여기 공유결합 얘기를 할 대상 중에 라디칼 뭐 이런 것도 있거든요. 라디칼은 홀전자를 가진 원자가 라디칼이 될 수도 있고요. 분자가 라디칼이 될 수도 있고 음이온이 라디칼이 될 수도 있거든요. 어쨌든 홀전자를 가졌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관심이 있는 것은 공유전자쌍. 이것은 공동 소유하는 전자쌍을 공동 소유한다. 그 얘기고 비공유전자쌍. 이것은 공유하지 않는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중심 원자에 바짝 붙어 있는 왜냐하면 공유를 안 했으니까요. 뭐 그런 것이고요. 라디칼 여기에서는 분자의 공유결합이 끊어져 만들어지거나 분자의 원자과 전자 합이 홀수 이렇게 되는 그런 케이스를 이제 라디칼 이렇게 얘기합니다. NH3 여기에 들어있는 공유 전자쌍과 비공유 전자쌍 요걸 한번 볼까요? NH3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요거는 15적이잖아요. 그럼 질소는 15적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연결이 될 겁니다. 거기에 수소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자를 갖고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결합을 한 겁니다. 그럼 이게 공유전자쌍, 공유전자쌍이 세 쌍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것이 비공유전자쌍입니다. 자, 그 다음에 NO 여기에 대해서 결합을 설명하거라. 뭐 그렇게 얘기하는데 NO 그러면은요. 이렇게 줄 두 개 그으면은 요거는 이중결합이라는 뜻이거든요. 여기에 이제 비공유전자쌍이 이렇게 있고요. 여기 홀전자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물론 비공유전자쌍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라디칼, 홀전자니까요. 라디칼을 가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뭐 이렇게 결합이 이중결합 이렇게 형성할 수 있는 그런 것을 NO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옥텟 규칙이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옥텟 규칙의 OCT 요것은 8이란 뜻입니다. 최외곽 전자가 8개 이렇게 될 때 안정화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비활성 기체는 18쪽 아닙니까? 그러니까 최외곽 전자가 8개 이렇게 되는데 뭐 예외적으로 헬륨 요것은 일주기 원소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것은 가장 바깥 전자가 2개 요것을 옥텟 규칙 이 안에 포함시키면 편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BH3, CH4, H2O, HF 여기에 대해서 옥텟 규칙을 설명해 봐라. 그런 얘기인데 붕소는 13족이잖아요. 13족에 H가 3개가 이렇게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붕소는 13족이니까 가장 바깥 전자가 이렇게 되면은 6개가 되는 겁니다. 요건 옥텟을 만족하지 못하죠. 그 다음에 CH4 요걸 볼 건데 탄소는 14족이잖아요. 그러면 탄소가 가장 바깥 전자가 4개 이렇게 될 것이고요. 여기에 수소가 이렇게 결합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수소로 봐서는 이렇게 결합을 했을 때 수소는 일주기 원소니까 이것이 옥텟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고요. 탄소는 가장 바깥 전자가 이렇게 해서 8개 그래서 옥텟을 만족한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요. H2O 이걸 한번 볼까요? 산소는 16족이니까 가장 바깥 전자가 6개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두 군데 수소가 결합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건 비공유 전자쌍이죠. 그 다음에 공유 전자쌍이 이렇게 있고 또 이렇게 있고 그래서 옥텟을 만족하는 그런 케이스가 됩니다. 그 다음에 HF 요거를 한번 볼까요? F는 17쪽 아닙니까? 가장 바깥 전자가 17쪽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기에 수소가 이렇게 들어온 겁니다. 그러면 F는 옥텟 규칙을 당연히 만족하고 수소는 일주기 원소니까 당연히 2개가 옥텟 이렇게 계산을 하는 겁니다.